내가 호흡을 뱉어서 내 호흡이 성대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소리로 변형이 되었고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가게 되면서 발음까지 만들어지고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더라. 세상에 대체 누가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몸에다가 힘을 막 잔뜩 주고 하고 싶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몸에 힘을 풀어야 된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넘버들이 이런 외부 근육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승모근 위쪽으로 승모근이나 뭐 이런 목 주변 근육이나 뭐 이런 이 가슴팍이나 이런 데 힘이 잔뜩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노래를 끝에까지 유지를 할 때 길게 끌어야 되는 음에서 숨이 차올라 가지고 힘이 잔뜩 들어가서 높은 음이 안 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길게 끌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은데 이거 힘을 처음에 저도 이제 힘을 많이 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힘을 많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제가 고민이 많았었어요. 몸의 힘을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된단 말인가. 저 스스로 이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몸에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힘을 좀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땅으로 꺼질 듯이 이렇게 힘이 다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똥꼬에 힘도 주라고 하고 허리 세우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힘을 아예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릴렉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호흡을 내뱉고 그 호흡을 성대가 잘 가둬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 가능한 정도의 텐션만 이용한다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다 풀 때 힘을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만큼의 텐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호흡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받아내는 근육들이 서로 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 외부 근육의 개입이 형성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율이 너무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원래대로 내가 사용했었던 몸의 텐션도 정도만큼만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표현하거나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흡량을 증가시킨다거나 그럴 때 그 호흡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거나 이렇게 될 때 이제 외부 근육의 개입이 높아지고 목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의 힘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 진짜 긴장을 이렇게 풀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해야 하는 만큼의 힘만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힘이 들어오는지 느껴본다. 그렇게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는 연습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고 다시 한번 몸을 풀어주신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만큼의 근육만 인지하신 상태에서 호흡의 운영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전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였어요.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노래 좀 잘 부르고 힘을 많이 빼면서 릴렉스하게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타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니까 이 팔 여기서부터 승모근까지 긴장이 바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발견이었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힘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전철을 타시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승모근이나 이런 데에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 나는 힘을 주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풀어내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호흡을 운영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추럴한 호흡의 에너지를 내가 잘 운영하기 쉬워질 거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아직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은 뭐 늘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쓸데없이 긴장을 하고 걸어 다니진 않는지, 전철에 탔을 때도 뭐 그러진 않은지 잘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연기할 때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렬히 아주 맹렬하게 표현을 해야 될 때나 아주 거친 호흡들을 막 받아내면서 연기를 막 해야 될 때는 긴장이 너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호흡을 뱉어서 내 호흡이 성대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소리로 변형이 되었고,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가게 되면서 발음까지 만들어지고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더라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배우들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무대가 시작이 되면 당신들을 내 드라마로 초대할게 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거고,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를 이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러한 경직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소리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내 드라마로 초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감정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 이꼬르 호흡,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 가능하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호흡을 내므로 인해서, 노래든 연기든 내가 이렇게 호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내 드라마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몸에 힘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경직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주로 하게 되냐면, 이 말의 세기 혹은 말을 빠르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더 막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 표현을 더 크게 하게 되고, 세기는 더 커지고 말은 더 빨라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크게 얘기하고 정말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역설적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대사를 하실 때, 연기를 시작하면 대사를 없애세요. 대사를 없애고 내 호흡과 내 표정과 내 눈빛, 내 제스처, 내 동선, 이걸로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독백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러한 호흡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한 호흡이 대사가 붙더라도 그게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잘 생각해보면 호흡을 마셨고 호흡을 뱉는 이 과정 중에서 발음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제일 마지막에 붙거든요. 근데 그 발음을 잘하려고, 그 발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기 위해서 대사에 힘을 계속해서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호흡이 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호흡을 이렇게 강하게 힘으로 묶어두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호흡과 호흡과, 좋은 표현인가? 죄송합니다. 내 호흡과 내 표정, 그리고 내 동선, 제스처, 눈빛 같은 것들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드라마를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 인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사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대사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대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힘을 줄 필요가 없었구나. 이 정도의 호흡을 이렇게 운영하고, 혹은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선 이만큼 더 강한 호흡이 나와야 될 때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의 힘을 풀자는 것은 몸의 힘을 아예 풀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가 몸의 힘을 아예 풀어버리고 있으면 목의 힘은 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목은 열려있고 성대는 붙어 있어야지 좋은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대도 벌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숨을 내버리기 시작하면 성대는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성대 요 가운데에 결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발성을 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줘야 하는 정도만큼의 텐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보자. 서 있는 것들을 많이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계실 때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계신 상태에서 기립근과 승모근이 이렇게 잘 서 있게 되잖아요. 이때 내가 몸을 살짝만 더 세워보는 텐션감을 느껴보고 싶다, 노래 부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허벅지 뒤쪽, 대퇴부라 그러죠. 이 뒤쪽을 살짝만 텐션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그러니까 이 뒤에 가슴팍이 뒤쪽으로 이렇게 컨트랙션이 되면서 승모근의 긴장이 바짝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자, 똥꼬에 힘을 줘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퇴부에 살짝 텐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상태에서 요 정도 긴장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내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봐야겠다,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대사가 많이 빨라지거나 대사로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한다거나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연기를 하실 때 대사를 하지 않으시고 표정, 호흡, 제스처, 동선, 눈빛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만 이용해서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감정선들을 처음부터 준비하신 끝까지 다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호흡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한 것들로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마침내 대사랑 합체시켰을 때 똑같은 텐션과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줄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신다면 과한 것들은 덜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놓을 수가 있을 텐데, 아마도 호흡적인 부분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표정과 눈빛들로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데, 이 언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연습 잘 하세요. 지금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